꽃님이님들 2탄입니다. 2025년 경제를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잘 벌기보다 버티기가 더 중요해진 해였습니다. 경기가 완전히 무너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좋아진 것도 아닌 애매한 상황이 계속됐어요. 뉴스에서는 성장률이 어떻고 수출이 어떻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우리 시니어들이 체감하는 건 달랐습니다. 마트 가면 장바구니 가격이 부담스럽고 공과금 고지서 보면 한숨부터 나오는 그런 해였어요. 꽃길과 금의 기운을 한번 받아보시죠. 오디오북처럼 눈 감고 잘 들어보세요. 저는 30년 넘게 중장년과 시니어의 경제 생활을 연구해온 이입니다. 대학에서 가정경제학을 가르치다가 현장으로 나와 복지관과 상담센터에서 어르신들의 실제 생활을 지켜봤습니다. 통계 숫자보다 생생한 현실을 더 많이 봐온 사람이에요. 제가 30년간 지켜본 결과 2025년은 특별히 조심해야 할 해였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데 속으로는 시니어 생활이 점점 더 팍팍해지는 구조가 굳어진 해거든요. 이게 가장 위험한 신호예요. 큰 위기가 오면 오히려 정부도 움직이고 사람들도 경계하잖아요. 그런데 2025년처럼 조용히 압박이 커지는 상황에서는 준비 안 한 사람과 준비한 사람의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성장은 느렸고 물가는 높았고 체감 경기는 더 나빴습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 입장에서는 수입은 그대로인데 나가는 돈만 계속 늘어나는 느낌이었어요. 이게 단순히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고착될 수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환율도 6개월 만에 폭등하지 않았습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경제가 그만큼 좋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공무원 보수는 약 3.5% 인상되고 이 인상에 따라 대통령 연봉도 자동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국민이 짊어져야 하는 돈은 왜 불어나고 세금과 준조세가 늘어나는 건지 26년도엔 왜 우리가 받는 금액이 줄어드는지 불만들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26년도엔 국민이 가난해지는 게 아니라 국민에게 돌아오는 부담이 더 빨리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이게 지금 사람들 꽃님이님들이 느끼는 불공정의 본질입니다. 2026년도엔 꽃님이님들 진짜로 잘 지키셔야 합니다. 버는 돈도 돈이지만 돈을 잘 지켜야 합니다. 꽃님이님들은 2025년 경제를 어떻게 느끼셨나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나라 경제가 시니어 생활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상담센터에서 만난 74세 김영수 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퇴직 후 국민연금 받으시고 예금 이자도 조금 있어서 생활이 안정적이라고 생각하셨어요. 큰 병도 없고 자녀들 손도 안 빌리고 계셨죠? 그런데 2025년 들어서 뭔가 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마트에서 장 보는데 전보다 훨씬 신경 쓰이고 전기요금 고지서 볼 때마다 걱정되고 병원 가는 것도 부담스럽고 이런 느낌이 계속됐대요. 돈이 확 줄어든 건 아닌데 불안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알고 보니 물가가 한번 오르고 나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매달 생활비가 조금씩 늘어난 거였습니다. 고정 수입은 그대로인데 지출만 계속 증가하다 보니 여유 자금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어요. 이분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2025년 경제가 왜 위험한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김영수님 같은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데 속으로는 점점 불안해지는 상황 말이에요. 이런 경제 상황 남 얘기처럼 들리시나요? 아니면 나도 비슷한 느낌이 든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 영상은 꽃님이님의 경제 인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시니어 꽃님이님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경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경제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뒤에 나올 지출 관리 방법을 모르시면 앞으로 몇 년간 계속 불안하게 살 수 있어요.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원칙이 꽃님이님의 경제 생활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2025년 나라 경제가 시니어에게 어떤 영향을 줬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꽃님이님의 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이야기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물가가 내려오지 않고 굳어진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2025년 들어서 물가가 폭등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한 번 오른 가격이 그대로 유지됐다는 점입니다. 식료품 가격, 전기요금, 난방비 같은 기본 생활비가 높은 상태로 고정돼 버렸어요. 한국소비자원조 자료를 보면 60대 이상 가구의 생활비 지출이 전년 대비 평균 8% 증가했다고 합니다. 수입은 그대로인데 지출만 늘어난 거예요.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로 굳어졌다는 게 문제입니다. 69세 박순희님은 장 보는 습관을 완전히 바꾸셨어요. 예전엔 필요한 거 그냥 샀는데 이제는 가격표부터 보고 할인 상품 위주로 고르고 장바구니에 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한대요. 그래도 전체 식비는 줄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부터라도 지출을 기록해 보세요. 뭘 사는지 적다 보면 불필요한 지출이 보입니다. 물가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면 안 돼요. 내가 먼저 지출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무조건 아끼기만 하면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필요한 건 쓰되 낭비를 줄이는 거예요. 건강 관련 지출은 아끼면 나중에 더 큰 돈 들어갑니다. 우선순위를 정확히 세우세요. 은 요즘 장 보실 때 가격 부담 느끼시나요? 전보다 확실히 부담스럽다면 지금부터라도 지출 관리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금리는 높았지만 시니어들이 체감한 혜택은 적었습니다. 고금리 시대라고 하니까 예금 이자 받는 재미가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자는 올랐는데 물가 상승을 따라잡기엔 부족했습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1년 정기예금 금리가 3% 중반대를 유지했는데 실제 체감 물가 상승률은 그보다 높았어요. 이자 받아도 돈의 가치는 오히려 줄어든 셈이죠. 게다가 대출이나 보증 부담은 그대로였습니다. 72세 최동훈님은 예금 이자로 매달 30만 원 정도 받으시는데 생활이 나아졌다는 느낌은 전혀 없대요. 오히려 물가가 오르니까 3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게 줄어든 느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자녀한테 급하게 돈 빌려줘서 이자 부담도 있고요. 보수적으로 돈을 운용하는 시니어일수록 이런 상황이 더 답답합니다. 예금 외에 다른 투자는 불안하고 그렇다고 예금만으로는 물가를 못 이기고 이러니까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금융상품을 점검해 보세요. 예금 금리가 높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실제로 내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는지 계산해 보세요. 이자 수입과 생활비 지출을 비교해서 적자가 나면 대책이 필요합니다. 일자리와 소득 기회가 시니어에게는 더 좁아졌습니다. 경기가 둔화되면 가장 먼저 줄어드는 게 임시직이나 단기 일자리예요. 시니어들이 주로 하시는 경비, 청소, 배달, 돌봄 이런 일자리들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 60세 이상 고용률이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고 특히 시간제 일자리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고 있어도 조건이 까다로워진 거예요. 68세 이상철님은 경비 일을 하시다가 계약이 끝나고 새 자리를 못 구하셨어요. 예전 같으면 금방 구했을 텐데 요즘은 젊은 사람 선호하고 자격증 요구하고 근무 시간도 빡빡해서 맞는 자리가 없대요.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한데 방법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조금이라도 벌 수 있는 선택지가 줄어드니까 연금 외 소득에 의존하던 분들은 특히 힘드셨습니다. 2025년은 일할 의지는 있는데
기회는 줄어든 해였어요. 지금 일하고 계신 분들은 자리를 잘 지키시고 구직 중이신 분들은 조건을 너무 까다롭게 잡지 마세요. 일단 작은 일이라도 시작하면 연결고리가 생깁니다. 사람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정보도 얻을 수 있어요. 생활비는 고정적으로 늘어났는데 대책은 없는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식비, 전기요금, 난방비, 통신비 이런 기본 지출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매달 적자폭이 커진 분들이 많았어요. 큰 돈은 아닌데 쌓이면 부담이 됩니다.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를 보면 고령 가구의 월 평균 소비 지출이 증가했는데 특히 주거비와 보건의료비 증가율이 높았다고 합니다. 고정비가 늘어나니까 여유 자금이 줄어드는 거예요. 70세 정미숙님은 매달 통장을 확인하는데 남는 돈이 점점 줄어든다고 하세요. 특별히 사치한 것도 없고 평소처럼 생활했는데 계속 적자가 나더래요. 알고 보니 전기요금, 관리비, 통신비가 조금씩 올라서 누적된 거였습니다. 고정 지출을 점검하지 않으면 이렇게 조용히 돈이 빠져나갑니다. 한 달에 5만 원씩만 더 나가도 1년이면 60만 원이에요. 이게 쌓이면 큰 돈입니다. 지금 바로 고정비 목록을 만들어 보세요. 매달 정해진 금액으로 나가는 걸 다 적어 보시면 어디서 돈이 새는지 보입니다. 줄일 수 있는 건 과감하게 줄이세요. 부동산을 가진 사람도 불안한 해였습니다. 집값이 급락하지는 않았지만 오르지도 않았고 팔려고 내놓아도 쉽게 안 팔렸어요. 세금과 관리비 부담은 계속되는데 현금화는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고령층 주택 소유자 중 실제 거주주택 외에 추가 부동산을 보유한 비율이 높은데 유동성은 떨어진다고 합니다. 집은 있는데 쓸 돈이 없는 거예요. 75세 김태호님은 집 한 채를 더 갖고 계신데 세입자 구하기도 어렵고 관리도 부담스럽고 팔자니 세금이 걱정되고 진퇴양난이라고 하세요. 자산은 많은데 현금 흐름이 안 좋으니까 오히려 스트레스라고 하시더라고요. 2025년은 자산이 많다고 안심할 수 없는 구조가 분명해진 해였습니다. 집이 있어도 현금이 부족하면 생활이 불안합니다. 자산과 현금의 균형이 중요해요. 부동산을 현금화할 계획이 있다면 서두르지 말고 시장 상황을 지켜보세요. 급하게 팔면 손해봅니다. 그리고 집 관리비, 재산세 같은 유지비도 미리 계산해 두세요. 정책에 기대는 것보다 내 생활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해졌습니다. 정부 정책이 좋아지길 기다리는 분들 많으신데 2025년 경험으로 보면 정책은 느리고 내 생활은 빠르게 변합니다. 기다리면 늦어요. 정책 발표가 나와도 실제 혜택이 시니어에게 오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생활비는 계속 나가고 불안은 커지죠. 제도가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게 내 기준을 세우는 게 먼저예요. 71세 한영란님은 복지 혜택을 기다리다가 결국 본인이 직접 지출을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셨어요. 정책 혜택은 받으면 좋은 거고 안 받아도 생활할 수 있게 준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신 거죠. 꽃님이님도 정책을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걸 하세요. 지출 줄이기, 고정비 정리하기, 여유 자금 만들기 이런 걸 먼저 하시면 정책 혜택은 보너스가 됩니다. 2025년 나라 경제가 시니어에게 준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성장에 기대기보다 내 생활을 방어하는 힘을 키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경제 생활을 지켜야 하는지 실천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출을 매일 기록하는 습관부터 시작하세요. 거창한 가계부 필요 없어요. 핸드폰 메모장에 오늘 쓴 돈만 간단하게 적으면 됩니다. 마트 3만 원, 약국 1만 원, 교통비 5천 원 이런 식으로요. 한 달만 해보시면 패턴이 보입니다. 지출 기록을 하면 불필요한 소비가 눈에 띕니다. 습관적으로 사는 것, 충동적으로 사는 것, 꼭 필요하지 않은 것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걸 줄이기만 해도 한 달에 10만 원은 아낄 수 있습니다.
기록하는 게 귀찮으면 영수증만 모아두세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꺼내서 확인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내가 어디에 돈을 쓰는지 아는 거예요. 알고 나면 조절할 수 있습니다. 고정비를 과감하게 정리하는 게 두 번째입니다.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돈들 점검해 보셨나요? 보험료, 구독료, 통신비, 관리비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안 쓰는 건 바로 끊으세요. 특히 중복 보험을 확인해 보세요. 똑같은 보장을 여러 개 들어놓은 경우가 많아요. 보험 설계사 만나서 정리하시면 월 10만 원 이상 아낄 수 있습니다. 보험은 많이 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필요한 걸 제대로 드는 게 중요해요. 통신비도 재검토하세요. 요즘은 저렴한 요금제가 많이 나왔는데 옛날 요금제 그대로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통신사에 전화해서 요금제 변경하면 한 달에 2만 원은 아낄 수 있어요. 구독 서비스도 확인하세요. 신문, 잡지, 인터넷 서비스 이런 거 안 보는 거 계속 결제되고 있지 않나요? 당장 쓰지 않는 건 해지하세요.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가입하면 됩니다. 여유 자금을 최소 3개월치는 확보하세요. 갑자기 병원비, 수리비, 경조사비 나갈 때 당황하지 않으려면 여유 돈이 있어야 해요. 월 생활비의 3배 정도는 언제든 쓸 수 있게 통장에 놔두세요. 여유 자금이 없으면 작은 일에도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급하게 돈 빌리거나 예금 깨거나 이러면 나중에 더 힘들어요. 조금씩이라도 모아서 버퍼를 만들어 두는 게 중요합니다. 매달 5만 원씩만 따로 빼두세요. 1년이면 60만 원이고 2년이면 120만 원입니다. 이 정도만 있어도 마음이 훨씬 편해집니다. 급한 일 생겼을 때 여유롭게 대처할 수 있어요. 소득원을 다양하게 만들 방법을 찾아보세요. 연금에만 의존하면 불안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걸 찾아보시고 재능을 활용할 방법도 생각해 보세요. 요즘은 시니어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동네 커뮤니티 센터나 복지관에 가보시면 일자리 정보가 있습니다. 경비, 급식 보조, 텃밭 관리 이런 일들이요. 월 30만 원만 벌어도 생활에 여유가 생깁니다. 취미를 수익으로 연결하는 방법도 있어요. 손재주 좋으시면 수공예품 팔 수도 있고 요리 잘하시면 반찬 판매도 할 수 있어요. SNS 활용하시면 생각보다 쉽습니다. 자산 활용 방법을 공부하세요. 집이 있으면 영목이지나 연금 전환 같은 제도를 알아보세요. 현금이 필요한데 집은 있다면 이런 제도 활용하는 게 방법일 수 있어요. 영목이지는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처럼 돈을 받는 거예요. 집에서 계속 살면서 생활비를 받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단, 조건과 금리를 잘 따져봐야 해요. 부동산을 매각할 계획이라면 세금 계산을 먼저 하세요. 양도소득세, 재산세 이런 게 생각보다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전문가와 상담해서 손해 안 보게 준비하세요. 경제 정보를 꾸준히 습득하세요. 정책 변화, 금리 변동, 물가 동향 이런 걸 알아야 대비할 수 있어요. 뉴스 보고 복지관 강의 들으시고 자녀한테 물어보시고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 하세요. 모르면 손해보는 시대예요. 시니어 대상 지원금, 할인 혜택, 세금 감면 이런 제도들이 많은데 신청 안 하면 못 받습니다. 알아야 챙길 수 있어요. 동네 주민센터에 가서 받을 수 있는 혜택 물어보세요. 전기요금 할인, 난방비 지원, 교통 할인 이런 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신청만 하면 되는데 모르고 못 받는 분들이 많아요. 건강관리에 투자하는 게 결국 경제 방어입니다. 병원비가 가장 큰 변수거든요. 건강하면 의료비 안 나가고 활동할 수 있어서 소득도 유지할 수 있어요. 운동하고 식사 잘하고 수면 관리하세요. 작은 병을 키우면 나중에 큰돈 듭니다. 정기검진 받으시고 이상 신호 있으면 바로 확인하세요. 초기에 잡으면 비용도 적게 들고 치료도 쉬워요. 건강 관련 지출은 아끼지 마세요. 필요한 약,
영양제, 운동 프로그램 이런 건 투자입니다. 지금 쓰는 돈이 나중에 병원비 절약으로 돌아와요. 이 7가지만 실천해도 2026년 경제 생활이 훨씬 안정됩니다. 복잡한 거 없어요. 지출 기록, 고정비 정리, 여유 자금, 소득원 다각화, 자산 활용, 정보 습득, 건강 투자 이 7가지만 기억하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2025년 나라 경제는 부자가 되기 어려운 해가 아니라 준비하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해였습니다. 큰 위기는 없었지만 조용한 압박이 계속됐어요. 잘못된 상식은 경제가 좋아지면 내 생활도 나아질 거라는 기대입니다. 나라 경제와 내 경제는 다릅니다. 성장률이 오른다고 내 통장 잔고가 느는 건 아니에요. 정책이 좋아진다고 내 생활비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요. 올바른 선택은 내 생활을 지킬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나라 경제가 어떻게 되든 흔들리지 않게 지출 관리하고 고정비 줄이고 여유 자금 만들고 건강 챙기는 거예요. 이게 진짜 경제 방어입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물가 오르는데 대책 없으면 생활비 압박 커지고 고정비 방치하면 적자 누적되고 여유 자금 없으면 급한 일에 당황하고 건강 소홀히 하면 의료비 폭탄 맞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제대로 관리하면 어떨까요? 지출 기록으로 낭비 줄이고 고정비 정리로 여유 생기고 소득원 다각화로 안정감 높이고 자산 활용으로 현금 흐름 개선되고 정보 습득으로 혜택 챙기고 건강 투자로 의료비 절약됩니다. 같은 경제 상황에서도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져요. 제가 30년간 지켜본 결과예요. 경제 상황이 어려울 때 준비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더 벌어집니다. 5년 후를 봤을 때 지금 작은 습관 하나가 큰 차이를 만들어요.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말씀드릴 거. 지금 이 순간 내 통장 잔고와 이번 달 지출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얼마가 들어왔고 얼마가 나갔는지 정확히 아시나요? 모르신다면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확인하고 나면 내 경제 상황이 보입니다. 적자인지 흑자인지 여유가 있는지 부족한지 알게 되죠. 알고 나면 대책을 세울 수 있어요. 모르는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2026년 경제를 제대로 준비하고 싶으시면 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매주 시니어 경제 생활에 꼭 필요한 실전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볼 수 있어요. 꽃님이님은 지금 경제적으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뭔가요? 댓글로 한 가지만 남겨주세요. 생활비인지 의료비인지 자녀 지원인지 부동산인지 ETF인지 금인지 꽃님이님의 고민이 다음 영상의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함께 준비하고 함께 버팁시다. 2026년도 잘 지키고 이겨내봐요. 아자자.